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귀내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한 어머니가 차량 강탈과 납치를 당할 위기에 빠지자 한 살인 아이를 안고 차에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8일 귀내카운티 소재 보그스로드의 엑손 주유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주유소에서 음식을 구매한 뒤 차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총을 든 한 남성이 차량에 접근해 어머니를 폭행했고 어머니에게 차량의 뒷좌석으로 옮겨 탈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했으며 피해 여성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며 살해 협박을 했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안고 차에서 뛰어내려 탈출했습니다. 여성은 여러 부상을 입었지만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경찰은 이후에 해당 차량이 둘루스에서 발견됐으며 용의자는 아직 체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30대 후반의 키 180 이상인 흑인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흑인 청년이 경찰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카노샤에 이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29살 흑인 청년 디잔 키즈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실랑이를 하다 달아났고 달아나는 도중 디잔 키즈가 떨어뜨린 옷가지에서 반자동 소총이 나와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변호인 측은 키즈가 소총을 줍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등 뒤에서 20발가량의 총을 쐈다고 주장하며 키즈가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우스 LA 주택가 주민들은 이틀간 인종차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귀내카운티 검찰이 펜타닐이 함유된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약물남용연구소 NIDA에 따르면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50배에서 100배가량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독성도 매우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내카운티 검찰 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사망자는 66명이며 그 가운데 펜타닐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2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귀내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로렌스빌의 배수 체계를 구매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초기에 4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후에 보수 및 개선에 1,300만 달러를 10년에 걸쳐 투입하게 됩니다. 경영권 전환은 12월 1일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로렌스빌은 낙후된 배수 체계를 보수하는 데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들어가 수도세에 큰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배수 체계를 판매하는 것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귀내카운티 측은 경영권 전환 이후에 로렌스빌 주민들의 수도세가 일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된 수도세는 수도 보수 및 개선 비용에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한 퇴거 유예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CDC가 해당 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정책은 입주자가 증명서를 작성할 경우 퇴거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에는 연방정부로부터 임대료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으며 올해 연소득이 9만 9천 달러 이하로 예상되고 퇴거당할 경우에 다른 차선책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정책은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정책에 임대료 지원이나 면제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지 못해 큰 피해가 예상되며 입주자들은 1월 1일 이후에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했던 임대료를 한 번에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선거운동에 대한 FBI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의 2일자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연방수사국 FBI가 향후 국가안보 문제로 특정 선거 캠프를 수사해야 할 상황에선 감청 영장을 청구하기 전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고 없이 감청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FBI 국장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FBI 입장에선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 등 국가 안보 문제로 선거 캠프를 수사할 경우 과거보다 더 많은 제약이 생긴 셈입니다. 일각에선 법무부의 이 같은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상공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항공기 조종사들의 주장이 나와 항공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ABC 방송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1일 LA 국제공항 착륙항 인근에서 한 남자가 상공에 날아다녔다는 보고가 항공통제관제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공을 날아다니는 개인 운송수단으로 개발 중인 제트팩은 가스와 물을 뿜어내며 추진력을 얻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합니다. 가격은 $50만 달러며 최대 3km의 고도의 상공까지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남성에 대한 첫 신고는 아메리칸 항공의 중행 여객기 1997편 조종사입니다.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통신 실시간 교신을 통해 관제소에서 전한다. 우리는 방금 제트팩을 맨 남성 한 명을 지나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신고가 전해지자 관제소에선 사람이 항공기 항로 인근으로 날아다니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해 조종사에게 경고 표시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항공기 인근에 잘못 접근했다가는 항공기를 추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방항공청 FAA는 항공기에 접근한 물체가 사람이 맞는지, 그렇다면 누구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8일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여행 금지와 관련해 체포와 구금 등 안전상 우려 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2018년 이후 세 번째 연장입니다. 국무부 영사국은 북한 방문이 미국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한 차례 방문할 수 있는 특별 승인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특별 승인은 전문 기자 또는 언론인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적십자위원회나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승인될 수 있는 여행 또한 특별 승인 대상입니다. 다만 특별 승인 대상자들은 유서와 보험 수혜자 지정, 위임장을 작성하고 재산 처리, 자녀 양육 사안, 장례식 관련 계획을 가족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